네, 안녕하십니까. 줌 원격 프로그램 배우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강의 때 했던 것들을 잠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1강에서는 저희가 이제, 회원가입, 일단 이론적인 것을 먼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요금제, 약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강에서 보셨을 때 일단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데스크톱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휴대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알려드린 것 같아요. 1강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요금제를 가입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겠지만은 상황에 맞게 행동하셨으면 좋겠고 이론적인 설명을 할 때는 약간 이제 그 줌 말고도 다른 플랫폼들이 많으니까 한번 이제 비교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줌 강의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또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강의 때는 이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 거예요. 그래서 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기본적인 화면 설명 잠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초대하는 방법, 즉 뭐 학생이나 아니면은 뭐 회사로 따지면은 사원들이나 아니면은 부서 사람들에 대해서 초대하는 방법까지도 여러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지만, 좀 어스라는 사이트를 접속하여, 저희가 이제 1강에서 이제 회원가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즉시 보이는 사진과 같이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리소스 쪽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은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요것을 누르게 되면은 많은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도 주머스라고 치시면 되고요. 어제처럼. 그리고 첫 번째 링크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만들었던 1강 때 만들었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치면 됩니다. 치고 로그인 상태 유지는 풀게요. 나중에 또 이제 로그인 하는 것까지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필과 회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쪽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볼 수 있는 건데 이쪽에 말고 저희는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로그인 즉시 리소스 보이시면은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보이시죠?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맨 앞에 있는 이것을 누르면 됩니다. 자, 잠깐만 좀 보면은 밑에 보시면은 뭐 마이크로 아웃룩 전용 줌 플러그인도 있고요. 그리고 IBM 노트에서도 이제 줌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가 있고 브라우저용에서도 이제 줌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쭉 보시면은 밑에 가시면은 줌 모바일 앱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삼성이나 LG처럼 갤럭시에서 이제 구글 플레이나 아니면 아이폰처럼 애스토어에서도 모바일로 이제 간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해서 플러그인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플러그인이 제공이 되니까 필요하신 만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IT 관리자용 다운로드가 있는데 이게 IT 관리자용으로서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가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폴더를 열어서 잠깐 바탕화면을 빼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탕에 보면은 줌 인스톨러라고 있습니다. 눌러서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설치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한 수분만 기다리게 되면은 이렇게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회의 참가 로그인이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서 제가 1강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로그인 상태 유지는 안 하겠습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줌 인스톨러 말고도 줌이라고 떴죠. 이 줌 요걸로 통해서 이제 할 거고 요거는 잠시 다른 곳에 넣어서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이제 줌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줌 이제 사이트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줌 사이트는 잠깐만 종료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화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화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딱 보고 있는 화면이 메인 화면이거든요. 일단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사진 목록해놨던 거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가입했던 이제 아이디에 대해서 표시도 할 수 있고 숨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메모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땡땡 땡땡고 2학년 3반 담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메시지 넣을 수가 있고, 제 이름이 뜨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거지에 대해서 다 나오게 되는데, 조금씩, 설명을 좀 잠깐만 좀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윈도우 시작할 때 줌 시작하려는 것은 약간 좀 렉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취소가 되어 있고요. 일단 닫히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닫히면이 뭐냐면 이 X를 누르게 되면 이제 창 최소화, 즉 밑으로 내려온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듀얼 모니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컴퓨터에 듀얼 모니터가 설치가 돼 있어서 좋은데 만약에 안 돼 있는 분들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체크 안 돼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거나 이제 참가할 때 전체 화면 전환하거나 회의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초대 링크가 복사되거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서 좀 필요하신 분들만 좀 따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이제 5분 전이나 10분 전에 이렇게 알림이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좋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결 시간 표시는 제가 녹화를 한 다음에 몇 분이 걸렸다는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보호기 동작 중일 때 이제 중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분이나 1시간 동안 계속 컴퓨터 켜져 있어도 그냥 계속 바탕화면이 나왔던 상태라서 이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에 대한 피부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비디오 쪽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저번에 한번 이거 MS 팀즈라는 수업을 한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제 데스크톱에는 웹캠이 깔려 있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잠깐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웹캠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데스크톱 전용으로 수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웹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건 정말 비싸고요. 최소 가격이어봤자 거의 5만원 이상이 되는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거의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웹캠이 꼭 있어야지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웹캠이 있다라고 가정하에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휴대폰 기반으로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휴대폰은 어쨌든 이제 전면에 이제 카메라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휴대폰에서도 하는 게 데스크톱과 똑같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설정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비율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디오에 관련된 설정들은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디오 쪽에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이크가 있는데 제가 지금 영상 강의를 찍고 있으니까 마이크는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입력 레벨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이게 스피커랑 마이크는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륨 자동 조정은 이제 뭐 배경, 이렇게 뭐 지금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공유할 때는 제가 이제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봤을 때 어떻게 공유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화면 모드로 원래 기본에 설정되어 있겠지만 최대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크기 유지를 하거나 설정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밑에 거 보면서 그냥 기본적인 설정 방법에 대해서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급 버튼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큰 것들을 만지면 좀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채팅으로 넘어갈게요. 채팅은 지금 접속한 사용자들과 채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음성 메시지도 남길 수 있고요. 링크를 볼 때 초대를 바로바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차단된 사용자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너무 이제 좀 다른 사용자가 들어오거나 한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사이드바 테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크로 되어 있으니까 뭐 라이트를 바꾸거나 다크로 바꾸거나 좀 이쁘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읽지 않은 메시지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표시를 눌러서 읽지 않은 메시지에 대해서 표시를 하도록 할 거고요. 채널에서 만약에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을 때는 그냥 첫 메시지부터 쭉쭉쭉 보게끔 만들고 푸시는 모든 거에 있어서 푸시가 뭐냐면 이제 가만히 있을 때 뜨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모든 메시지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배경 및 필터인데요. 지금 보면 가상 배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설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운로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한번 누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줌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다운로드 하니까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상 배경 같은 경우들은 이제 기타 활용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녹색 스크린 사용한다는 것도 체크하시면은 검은색보다는 녹색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미러링도 가능하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가상 배경을 한다 그러면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것들을 필터를 돌려가지고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 녹화인데요. 녹화 같은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결석생들이 많을 겁니다. 결석생들이 많을 때, 지금 이제 제가 회의를 참가를 한다는 얘기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결석생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실시간 수업을 못 보게 되니까, 녹화 버튼을 눌러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업 내용을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석생한테 오늘 이거 했으니까 꼭 보고서는 뭐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녹화하게 되면은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에 대해서 할 건데, 변경은 뭐 바탕화면에다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제 용량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해서 회의가 끝날 때 저장할 위치를 선택할 건지를 물어보고 있고, 오디오 파일도 할 건지 하는 건데, 참가자에 대해서 오디오 파일까지는 기록하게 되면은 좀 떠드는 소리까지도 다 들리니까 이건 체크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유 중에서도 비디오 기록한다는 걸 체크를 하셔야지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도 비디오에 기록되니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초, 몇 분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소리인데, 이런 것들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필은 제가 이제 로그인했던 프로필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해볼 것 같고, 통계 버튼이라는 것은 제 이제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줌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보면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가기 키는 단축키입니다. 사실은 이제 바로가기 키를 쓰지 않아도 마우스로도 간단하게 천천히 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단축키 쪽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성이라는 것은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공간인데요. 자막은 이렇게 크게나 아니면 엄청 크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채팅할 때 디스플레이 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기본값으로 어차피 이게 기본값이니까 상관없이 다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는 근데 되게 편리한 기능이라서 그냥 냅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설정 요것도 있는데 요것도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요. 요거를 누르셔서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 누르셔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자리 비용 방해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택해가지고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좀 아니면 진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움말로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업데이트 확인 버튼 누르셔가지고 최신 버전인지 아닌지 꼭 업데이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그아웃 싶으시면 로그아웃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로 보기로 전환 누르시면 이렇게 세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새 회의라는 게 있고, 이제 참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새 회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회의를 참가할 거니까 그 회의에 대한 아이디와 그리고 걔의 링크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오디오에 연결할 건지 비디오 끄기에 할 건지 좀 보시면 되고,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부스스 일어나게 될 때는 조금 창피할 수 있으니까 비디오 끄기에는 잠깐 참가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약 버튼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예약을 걸어서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생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도 걸 수 있고 대기실도 잠깐 있을 거고, 그리고 호스트는 들어올 수 있는지 없을 건지 켤 수 있고, 참가자는 마찬가지로 다 볼 수가 있겠죠. 캘린더는 이제 기타 캘린더나 구글 캘린더, 아웃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캘린더를 많이 사용하니까 보시면 되고, 호스트 할 때 이제 호스트는 이제 참가 사용 할 수가 있고, 참가자 음소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송합니다. 예약을 걸어서 바로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 버튼은 누르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공유를 눌렀을 때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배경 이미지 변경도 누르셔서 할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배경도 넣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채팅 쪽 가게 되시면요. 옆에 채팅이 시작이 나오게 되는데, 플러스나 이런 것도 설명 보시고 채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한 것도 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눌러보게 되면요. 저랑도 이제 자기 자신과도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메모 기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메시지 작성하면은 뭐 오늘 뭐 2교시는 아이들에게 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서 자기한테 이제 메모를 넣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회의는 이제 뭐 개인 회의 아이디나 아니면 시작 버튼 눌러서도 이제 회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초대 복사 링크나 편집 같은 것들로 눌러서 이렇게 회의 아이디에 대한 것들도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따르고 그냥 설명드린 겁니다. 연락처 부분에는 이제 연락처가 지금은 추가된 게 없어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넣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취소를 누르고, 자, 클라우드에서 이제 목록처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줌으로 들어오게 된 다음에 클라우드도 연결이 되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채널이랑 연락처 둘 다 있으니까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홈페이지 쪽으로 와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새 회를 눌렀을 때 다시 한번 제 모습이 뜨게 될 거예요. 지금은 비디오가 없으니까 오디오로만 참가가 되어 있고요. 자동으로 오디오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게 됩니다. 자, 제 화면에 뜨지는 어쨌든 비디오가 있으면 연결이 되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전체 화면 사용을 누르게 되면 전체 화면 사용이 되는 거고, 시간도 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초대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연락처나 이제 그 이메일 쪽에서도 있게 되고요.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URL 복사라고 있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락처도 있고요. 세 번째 이메일도 있습니다.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등록된 연락처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등록된 이메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은 참가자 초대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연락처 밑에 옆에 이메일도 있고, 이메일은 이제 이메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gmail이나 야후 메일이 있습니다. 기본 이메일 말고 여기서 이제 한 gmail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야후 메일은 잘 쓰지 않는 것 같고요. gmail 정도만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야후는 이제 서비스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락처 같은 부분에서 있어는 연락처 부분 여기 왼쪽이랑 이제 연락처는 똑같은 부분이 되고요. 연락처 추가 버튼 눌렀을 때도 당연히 이쪽에 초대가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초대 링크 복사랑 초대 복사 해서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카톡방이나 그런 데다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이게 좀 길죠? 요거 그냥 바로바로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네이버 밴드도 있고요. 카카오톡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은 만약에 다른 사용자들이 보고 들어와서 이제 회의를 바로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 링크를 복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초대 복사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뭔가 회의 아이디와 아무도 다 같이 알 수 있고 링크까지도 알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링크 복사보다는 그냥 오른쪽에 있는 초대 복사를 눌러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편하신 대로만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암호는 똑같이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보이니까요. 붙여넣기만 잘 해주신 다음에 학생들에게나 아니면 수강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잘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처랑 이메일 보게 된 거고요. 뭐 이쪽에 와서 한 번씩 해보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이메일을 누르면 이게 뭔가 아웃룩이나 오피스 365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있다라고만 보여드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초대 버튼 눌렀을 때 gmail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gmail 이제 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고 비밀번호도 입력을 하고요. 들어가게 되면은 gmail 쪽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바로 이제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적는 부분이 있고 밑에 보면 알아서 좀 회의 참가라는 링크와 그리고 회의 아이디와 암호가 다 같이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보내지게 되고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다 있죠.
똑같이 이제 메모장에 써져 있는 것들과 똑같은 거니까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최대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하시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는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옆에 비디오 시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오디오 같은 건 나오니까요. 오디오로만 이제 할 수도 있겠고, 뭐 학생들의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메뉴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가자 쪽에서는 저만 지금 있으니까 호스트 저라고 이게 나오게 되고, 이름 바꾸기랑 사진 프로필 사진 편집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초대를 누르면 연락처랑 이메일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음소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음소거도 하나씩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보시고 이제 필요하신 것만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누군가가 나갈 때 소리 지생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누군가 나가게 되면 띠링 이런 소리도 나오게 되겠죠. 채팅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자랑 채팅을 눌러서 참가자를 보면서 채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들어온 학생들이 전부 다 자 오늘 수업 열심히 하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메뉴 중에 화면 공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화면들을 보시면서 이제 다른 화면으로도 공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기록 버튼은 제가 지금 이제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녹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반응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구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단조로운 거니까요. 한 번씩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왼쪽 위에 보시면 회의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누르시면서 확인하시고, 설정 부분에 눌렀을 때는 똑같은 설정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좀 간편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종료 버튼 눌러서 회의 종료를 누르게 되면 이제 다 같이 회의가 종료가 됩니다. 홈페이지 쪽으로 가서요. 채팅 그리고 회의 이렇게 해서 하나씩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줌에 대해서 구성을 조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은 화면 설명, 그리고 이제 초대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URL 복사가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으니까는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사용해 보시는 뭐 밴드나 뭐 카카오톡 같은 것들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처 같은 경우는 이메일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래 좀 편하신 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복사 붙여넣기니까요. 자, 두 번째 강의 종료했고, 세 번째 강의 수업 내용은요, 일단 데스크톱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회의를 할 건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회의를 눌렀을 때 어떻게 회의를 할 건지, 내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 한꺼번에 볼 예정이니까요,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누르시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상강에서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한 화면이 아닐까 싶어서 좋을 것 같고요. PPT 잘 보시면서 수업도 잘 들으시면서 오늘은 수업은 뭐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